새벽 6시 30분. 서울 변두리 낡은 원룸의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진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45의 나이, 중소기업 경리부 대리. 10년째 같은 직급, 같은 월급,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이고, 또 아침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진수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눈가의 주름살이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려 볼에 상처를 냈다. 빨간 피가 하얀 거품 위로 번졌다. 출근길 버스는 언제나처럼 10,000원이었다. 진수는 가까스로 창가 자리를 차지했다.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흐릿한 도시 풍경을 바라봤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저 빌딩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받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잔고는 30만 원. 이번 달 월세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옆자리 젊은 직장인이 최신형 폴더블 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빨간색 상승 그래프가 가득했다. 야, 김대리, 어제 비트코인 봤어? 또 신고가 찍었대. 앞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진수는 귀가 솔깃했다. 그러게. 작년에 샀으면 지금쯤 집 한 채는 샀겠다. 우리 부장님도 코인으로 외제차 뽑았다던데. 진수는 조용히 휴대폰 검색창에 코인 투자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온갖 성공 사례들이 쏟아졌다. 월급쟁이, 코인으로 10억 번 사연, 평범한 주부, 암호화폐로 인생 역전. 그의 손가락이 저절로 기사들을 클릭했다. 회사에 도착한 진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본 코인 기사들로 가득했다. 최 대리, 이번 달 결산 보고서 언제 줄 거야? 김 부장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진수는 화들짝 놀랐다. 아,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실수 없이 잘해. 자네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정신 좀 차려야지. 김 부장이 가고 난 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이가 있다니. 맞는 말이었다. 45의 대리. 동기들은 이미 부장, 이사가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 정민수는 작년에 자기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진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코인 거래소 앱을 다운받았다. 회원가입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다. 신분증 사진을 찍고 계좌를 연결하니 바로 거래가 가능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옆자리에 앉은 박 대리가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화면에 남아있던 빨간색 상승 그래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퇴근 후 진수는 평소와 달리 바로 집으로 향했다. 원룸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유튜브에서 코인 투자 방법, 초보자 코인 강의를 검색했다.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졌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 코인 반드시 대박납니다. 화면 속 젊은 유튜버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진수는 밤새 영상을 봤다. 차트 보는 법, 매수 타이밍, 손절 기준. 복잡해 보였지만 영상을 따라하니 어렵지 않았다. 새벽 2시 진수는 결심했다. 통장에 있는 30만 원 중 10만 원만 투자해 보기로. 큰 돈은 아니지만 시작이 중요했다.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다. 코인 1000개 매수 완료. 화면에 뜬 문구를 보며 진수는 이상한 흥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10만 원이 12만 원이 되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20% 수익.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진수는 계속 차트를 확인했다. 오후가 되자 15만 원까지 올랐다. 50% 수익률. 한 달 월급을 아껴도 모으기 힘든 돈을 하루 만에 번 것이다. 그날 저녁 진수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대신 병맥주를 샀다. 1,000원 더 비싸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 홀로 건배를 했다. 최진수,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진수의 계좌에는 50만 원이 있었다. 처음 투자한 10만 원이 5배가 된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진수는 적금을 해약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200만 원도 모두 투자했다. 한 달이 지났다. 진수의 자산은 1,000만 원을 돌파했다. 회사 생활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김 부장의 잔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지 않았다. 곧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최 대리, 얼굴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박 대리가 물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새벽까지 차트를 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았다.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피로를 잊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진수는 결단을 내렸다.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은행에서는 신용대출로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자율이 높았지만 코인 수익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대출 받으실 건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요. 진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 진수는 망설임 없이 전액을 코인에 투자했다.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레버리지라는 것도 사용했다. 투자금의 10배까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진수가 투자한 코인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어 올랐다.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된 것이다. 진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웃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반짝였다. 이제 정말 인생이 바뀌는구나. 진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평범한 회사원 최진수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최진수가 태어나고 있었다. 돈이 있는 최진수, 성공한 최진수, 남들이 부러워할 최진수. 하지만 그때 진수는 몰랐다.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챕터 2 기사 하나의 유혹. 진수의 아침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은 코인 차트 확인이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그래프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6천만 원이던 자산은 어느새 1억을 넘어섰다.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진수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다. 여전히 낡은 정장, 구겨진 셔츠, 달아빠진 구두. 억대 자산가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기분이 짜릿했다. 최 대리,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지? 김 부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늦지 말고 와. 요즘 자네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던데 회식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자고. 진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었다. 허심탄회? 곧 사표를 던질 텐데. 1억이 2억이 되면, 아니 3억이 되면 바로 그만둘 생각이었다. 점심시간 진수는 경제 뉴스를 검색했다. 화면에 굵은 제목의 기사가 떴다. 신종 암호화폐 피닉스 코인, 전문가들 극찬. 제2의 비트코인 될까? 진수는 즉시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외 유명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했다는 피닉스 코인. 특별한 기술력으로 기존 코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으며 전문가들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한다. 진수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피닉스 코인을 검색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유튜브에는 벌써 관련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다.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 대박 코인을. 화면 속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피닉스 코인,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최소 1000배는 오를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영상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다. 덕분에 인생 바뀌었습니다. 차 한 대 값 벌었어요. 이제 회사 그만둬도 되겠네요. 진수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았다.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 방, 각종 커뮤니티를 뒤졌다. 어디를 가도 피닉스 코인 얘기뿐이었다. 특히 한 카페의 글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48, 택시 운전으로 겨우 생활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피닉스 코인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000만 원 투자가 지금 50억이 됐습니다. 이제 손주들 용돈 걱정 없이 줄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수는 가슴이 뛰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큰 용기를 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아닐까?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피닉스 코인, 정부 규제 소문은 가짜 뉴스. 오히려 정부 지원 가능성. 기사를 읽으며 진수는 안도했다. 정부가 지원한다면 안전한 투자였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회식 자리에서도 진수의 머릿속은 온통 피닉스 코인 뿐이었다. 동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 부장이 무언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최 대리, 듣고 있어? 아, 네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진수는 당황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정말 요즘 영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김 부장의 핀잔에 동료들이 키득거렸다. 평소 같으면 얼굴이 빨개졌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가 피닉스 코인으로 100억을 벌면 너희들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진수는 즉시 컴퓨터를 켰다. 피닉스 코인 거래소에 가입했다. 절차가 조금 복잡했다. 해외 사이트라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어떻게든 가입을 완료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했다. 가지고 있던 1억을 모두 피닉스 코인에 투자하기로.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수는 추가 대출을 알아봤다. 제2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자가 높았지만 피닉스 코인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새벽 3시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다. 총 2억 원.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투자였고 기회였고 운명이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다. 피닉스 코인이 30% 급등한 것이다. 2억이 2억 6천이 됐다. 진수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됐다. 정말 됐다. 그 후로도 피닉스 코인은 계속 올랐다. 하루가 다르게 자산이 불어났다. 3억, 4억, 5억. 숫자가 현실감 없이 커져갔다. 어느 날 진수는 인터넷에서 특별한 광고를 발견했다. 피닉스 코인 프리미엄 정보방 마이너스 하루 1시간,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 광고를 클릭하자 화려한 페이지가 나타났다. 성공 사례들이 즐비했다. 람보르기니 앞에서 찍은 사진, 강남 펜트하우스 전경, 통장 잔고 인증샷. 우리는 피닉스 코인 개발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죠.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진수는 망설였다. 가입비가 1,000만 원이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월 1,000만 원을 번다면 금방 회수할 수 있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진수는 가입을 결정했다. 1,000만 원을 송금하자 곧바로 텔레그램 방 초대가 왔다. 방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실시간으로 수익 인증이 올라왔다. 오늘도 3,000만 원 수익. 덕분에 빌딩 매입 계약했습니다. 회장님 정보 너무 정확해요. 방장이라는 사람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 곧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피닉스 코인이 미국 대형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오를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오히려 더 사세요. 진수는 흥분했다. 10배라니. 5억이 50억이 된다는 말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진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어차피 전세였지만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다.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대출이면 월 상환액이. 괜찮습니다.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진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미래를 그렸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평생 꿈만 꾸던 것들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추가 대출금 3억 원이 입금되자 진수는 전액을 피닉스 코인에 투자했다. 이제 총 투자금은 8억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다. 몇 년 만에 쓰는 일기였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나는 지금 그 한 번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평범한 최진수는 죽었다. 이제 특별한 최진수가 태어난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곧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일기를 쓰고 진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다. 높은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도 한때는 자신이었다. 최진수 회장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진수는 위험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꿈은 달콤했다. 너무나 달콤해서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는 몰랐다. 달콤한 꿈일수록 깨어났을 때의 현실은 더 쓰라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기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그 기사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미끼였다면 수많은 진수 같은 사람들을 낳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면 그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다. 지금 진수는 오직 꿈속을 걷고 있을 뿐이었다. 챕터 3 벼락부자.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이 비추는 곳은 더 이상 낡은 원룸이 아니었다. 진수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강남 타워 팰리스 40층, 전망이 환상적인 펜트하우스였다. 믿기지가 않아. 진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피닉스 코인은 약속대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됐고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랐다. 8억 원이 80억 원이 됐다. 정확히 10배. 정보방 회장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진수는 망설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냈다. 김 부장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최 대리,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 길? 자네가 무슨, 설마 이직하는 거야? 진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믿지도 않을 테니까. 퇴사 후 진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외제차를 사는 것이었다. 벤츠 S클래스 풀옵션.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현금으로 계산했다. 영업사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객님, 현금으로 전액을? 네, 바로 계산할게요. 2억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지만 아깝지 않았다. 아직 70억이 넘게 남아 있었으니까. 다음은 옷이었다. 청담동 명품 거리를 돌며 진수는 마음에 드는 것은 모두 샀다.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브랜드 이름도 제대로 몰랐지만 비싼 것만 골랐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고객님, 정말 다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전부 다요. 쇼핑백을 든 직원들이 주차장까지 따라왔다. 트렁크와 뒷좌석이 명품 쇼핑백으로 가득 찼다. 진수는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6만 원짜리 정장이 800만 원짜리 수트로 바뀌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진수는 옷장을 정리했다. 낡은 옷들은 모두 버렸다. 구겨진 와이셔츠, 뜯어진 양말, 색 바랜 속옷까지.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어째? 내가 한턱 쏠게.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진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어디서 하는데? 진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청담동 일식집. 인당 50만 원 코스로 예약해놨어. 단톡방이 난리가 났다. 미쳤냐? 진짜야? 무슨 일 있어? 진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토요일에 보면 알게 될 거야. 토요일 저녁 청담동 최고급 일식집. 진수는 일부러 30분 늦게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 직원에게 벤츠키를 건네는 모습을 동창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머, 진수야. 저 차. 벤츠 S클래스 아니야? 개인실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한 동창들이 일제히 진수를 쳐다봤다.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야, 진수. 정말 내가 맞아?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수를 맞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친구. 지금은 중견기업 임원이 된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진수가 주인공이었다. 오랜만이네, 다들. 진수는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롤렉스 시계가 번쩍였다. 진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로또 당첨? 비슷한 거지. 투자 좀 했더니 운이 좋았어. 투자? 주식? 암호화폐. 코인이라고 하지. 동창들이 수군거렸다. 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그래서 돈이 되는 거고. 진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고급 참치, 우니, 캐비어. 평생 이름만 들어본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동창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거 얼마짜리야? 말했잖아. 인당 50만 원. 미쳤다. 진짜 부자 됐구나. 술이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동창들은 진수에게 투자 비법을 묻기 시작했다. 나도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은 늦었어. 이미 올랐으니까. 진수는 일부러 아쉬운 듯 말했다. 사실 피닉스 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때 개인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강철수였다. 낡은 점퍼에 색 바랜 청바지. 다른 동창들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철수 왔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형편이 어려웠다. 대학도 못 가고 막노동을 전전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늦어서 미안. 일이 늦게 끝나서. 철수가 자리에 앉자 진수가 말했다. 철수야, 아직도 공사장에서 일해? 응, 먹고는 살아야지. 힘들지? 나이 들수록 몸 쓰는 일은 버거울 텐데. 진수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되지, 뭐.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성실? 그것만으로는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 돈을 버는 시대야. 진수는 와인잔을 들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철수야. 너도 좀 다른 걸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그렇게 살 순 없잖아. 진수야. 정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다. 내가 도와줄게. 여기 10만 원이야. 시작이라도 해봐. 진수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철수 앞에 놓았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됐어. 난 구걸하러 온 게 아니야. 구걸이 아니지. 도움이야.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해? 친구. 철수가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 친구.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친구라면서 이렇게 무시해? 무시가 아니라. 아니야, 무시 맞아.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잖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에이, 철수야. 진수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야. 그래,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게 좋게 가자. 하지만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 난 먼저 가볼게. 철수야. 정민수가 불렀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진수는 코웃음을 쳤다. 쯧쯧. 자존심만 센 게 무슨 소용이야. 저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지. 진수야, 너무 한 거 아니야? 뭐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거야. 현실이 그래. 진수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철수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불쌍한 놈. 평생 저렇게 살겠지. 하지만 진수는 몰랐다. 철수의 눈빛에 담긴 그 서늘한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피닉스 코인 차트를 확인했다. 또 올랐다. 80억이 90억이 되어 있었다. 100억까지 가자. 100억만 되면.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타워 팰리스 천장에는 별자리 조명이 있었다. 마치 우주를 품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주를 품으려다 추락한 이카로스의 신화를 진수는 잊고 있었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날개는 녹아내리고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진수가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챕터 4 끝없는 욕심. 100억. 드디어 진수의 자산이 100억을 돌파했다. 손가락으로 0의 개수를 세어봤다. 10개. 100억 원.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타워 팰리스 거실에서 진수는 샴페인을 따랐다. 돔 페리뇽 빈티지.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샴페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건배. 100억 부자 최진수를 위하여. 혼자 건배를 하고 진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암호화폐 시장 과열 우려. 전문가들 신중론 제기. 진수는 채널을 돌렸다. 부정적인 뉴스는 듣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보방 회장의 메시지였다. 진수님,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만나실 수 있나요? 진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네, 가능합니다. 어디서 뵐까요?
강남 리츠칼튼 호텔 최상층 바. 8시에 뵙겠습니다. 저녁 8시, 진수는 리츠칼튼 호텔 바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구석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다. 진수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동안 수익은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100억 정도로 만족하시긴 아까우시죠? 진수의 귀가 쫑긋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1000억,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한. 회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골든 피닉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코인이었다. 피닉스 코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극소수에게만 공개되는 프리미엄 코인이죠. 프리미엄이라면 일반인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VIP만 투자할 수 있죠. 진수님처럼. 진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선택받았다는 말이 자존심을 자극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0억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0억이요? 네. 그 대신 반년 안에 10배는 보장합니다. 500억이 되는 거죠. 500억. 진수는 숨이 막혔다. 그 정도면 재벌 2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100억밖에. 레버리지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특별히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다. 대출 계약서였다. 담보는 현재 보유한 피닉스 코인. 즉시 50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진수는 망설였다.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이 결심을 굳히게 했다. 이미 정재계 큰손들이 수백억씩 투자했습니다. 진수님도 그들과 같은 리그에서 뛰실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수는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다. 다음 날 진수는 100억을 담보로 50억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전액을 골든 피닉스에 투자했다. 이제 레버리지까지 합치면 실제 투자금은 150억.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첫 주는 순조로웠다. 골든 피닉스는 10% 상승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둘째 주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은 메시지로 안심시켰다. 진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차트는 계속 내려갔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어느 날 아침 진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골든 피닉스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150억이 75억이 됐다. 이게 무슨... 진수는 급하게 회장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텔레그램 정보방도 사라져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진수는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골든 피닉스 거래가 중단됐다는 공지가 떠 있었다. 기술적 문제로 일시 거래 중단. 재개 일정은 추후 공지. 진수는 모니터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피닉스 코인마저 폭락하기 시작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뉴스에서는 연일 암호화폐 폭락 소식을 전했다. 피닉스 코인 개발자 잠적, 투자자들 패닉, 금융당국, 불법 코인 거래소 수사 착수. 진수의 자산은 매일 반토막이 났다. 100억이 50억이 되고 50억이 25억이 되고 일주일 만에 10억도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최진수님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담보라니. 없으시면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50억 원. 진수는 전화를 떨어뜨렸다. 50억 상환. 불가능했다. 남은 자산을 모두 합쳐도 10억이 안 됐다. 타워 팰리스도 팔아야 했다. 외제차도 명품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대출 회사는 가차 없었다.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통장이 모두 압류됐고 신용 불량자가 됐다. 한 달 만에 진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타워 팰리스에서 쫓겨나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다. 아니, 원룸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겨우 찾은 고시원 방은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 거울을 봤다. 2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은 퀵퀵 들어가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진수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서러움과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진수 씨죠? 저는 채권 추심업체. 진수는 전화를 끊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빚 독촉 전화가 왔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철수. 동창회에서 무시했던 그 친구.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때 철수보다 못했다. 아니, 철수는 적어도 빚은 없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돈에 취해 사람을 무시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진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진수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런데 진수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뜻밖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가을비는 사흘째 계속됐다. 고시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소리가 진수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좁은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받지 않을 수 없는 번호였다. 법원이었다. 최진수 씨,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파산 신문 기일입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파산.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45 나이의 파산자. 인생의 밑바닥이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라면을 끓였다. 컵라면조차 사치였다. 1,000원짜리 봉지라면을 전기포트에 끓여 먹는 게 하루 한 끼 식사의 전부였다. 타워 팰리스에서 먹던 그 한 끼가 지금 한 달 식비보다 비쌌는데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다. 불과 2달 전의 일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졌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진수는 움찔했다. 또 빚쟁이인가?
하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진수 씨, 저예요. 정민수. 고등학교 동창 정민수였다. 진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정민수는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 여기. 좁아서. 괜찮아. 정민수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앉을 곳이 없어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다. 여기 조금이지만. 정민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됐어. 신세 지고 싶지 않아. 신세가 아니야. 친구잖아. 그리고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날 동창회 후에 철수를 만났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다. 철수? 응. 내 얘기를 많이 하더라. 걱정도 하고. 걱정? 내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철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알잖아. 고등학교 때도 늘 약한 애들 도와주고. 정민수의 말이 맞았다. 철수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친구였다. 철수가 그러더라. 진수가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돈의 노예. 맞는 말이지 않아?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너는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았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민수가 일어났다. 어쨌든 이 돈은 받아.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정민수가 나간 후 진수는 봉투를 열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100억을 가졌을 때보다 200만 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진수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빗속을 걷다가 무심코 전에 다니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됐다. 최 대리? 김 부장이었다. 우산을 쓰고 있던 김 부장이 진수를 알아봤다. 아, 부장님.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나?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커피나 한잔 하지. 김 부장은 진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사업한다고 그만뒀다며? 어떻게 돼가? 실패했습니다. 그래. 사업이란 게 그렇지. 실패도 경험이야. 김 부장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진수는 사업이 아니라 투기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최 대리 얼굴이 많이 상했네. 고생 많이 했구나. 네.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 없나? 자리는 이미 채워졌지만 계약직이라도. 김 부장의 제안에 진수는 놀랐다. 그동안 무시했던 직장,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간절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인사팀에 얘기해 볼게.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사치였다. 카페를 나와 진수는 무작정 걸었다. 빗속을 걷다가 문득 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주점. 낯익은 이름이었다. 철수가 자주 간다고 했던 그 주점이었다. 진수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 진수. 카운터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철수였다. 진수는 멈칫했다. 저기, 나. 앉아. 소주 마실래?
철수는 담담하게 진수를 맞았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철수 옆에 앉았다. 미안해. 그날 동창회에서 됐어. 지나간 일이야. 철수가 진수에게 소주를 따라줬다. 너 요즘 힘들다며? 정민수한테 들었어. 응.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거면 된 거야. 철수의 말에 진수는 울컥했다. 철수야, 나 정말 바보였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지. 나도 그랬고. 너도.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한때는 돈 많이 벌고 싶었어. 가난이 지긋지긋했거든. 그래서 별짓 다 했지. 사기도 당하고 빚도 지고. 진수는 놀랐다. 철수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걸. 그래서 지금처럼 살기로 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부럽다. 그런 마음이. 부러울 것 없어. 너도 다시 시작하면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진수는 철수 옆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100억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했다. 그때 주점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다. 강철수 씨 계신가요? 철수가 돌아봤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잠깐 서해 가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진수와 철수가 동시에 놀랐다. 경찰? 무슨 일로? 피닉스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입니다. 강철수 씨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철수가 피닉스 코인과 관련이 있다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해 가서 설명하시죠. 임의동행입니다만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진수야, 미안. 먼저 가봐야겠다. 철수야, 이게 무슨. 걱정 마. 오해야. 곧 풀릴 거야. 철수가 경찰과 함께 나갔다. 진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주점 주인이 다가왔다. 아이고, 철수가 무슨 일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코인 사기라니. 코인? 아, 그거 철수도 당했다던데. 네. 몇 달 전에 여기서 술 먹으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렸다고. 진수는 충격을 받았다. 철수도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철수가 정말 사기에 연루된 것일까? 아니면 피해자인데 오해를 받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뉴스를 확인했다.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다. 피닉스 코인 사기단 검거. 피해액 1조 원 추정. 기사를 읽으며 진수는 손이 떨렸다. 검거된 사기단 명단에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설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진수는 급하게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피해자들도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내 돈 돌려줘. 사기꾼들을 엄벌해라. 진수도 그들 사이에 섞였다. 자신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나왔다. 피해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1시간 후 대강당에서 브리핑이 시작됐다. 수사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피닉스 코인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주범은 김정호를 비롯한 5명이며 진수는 귀를 기울였다. 김정호? 설마 그 회장? 이들은 치밀한 계획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명인을 동원하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공범이요? 누군가 물었다. 네. 초기 투자자 중 일부를 포섭해서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른바 유다들이죠.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철수가? 그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며 무고한 피해자와 공범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진수는 수사관을 찾아갔다. 저 강철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분은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이미 귀가하셨습니다. 진수는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다. 철수가 어떻게 이 사건에 휘말린 것일까? 밤이 되어 진수는 다시 행복주점을 찾았다. 철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철수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철수야. 왔네. 철수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경찰서에서 고생했겠다. 뭐, 별거 아니야. 오해 풀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너도 피닉스 코인에 투자했어?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응. 나도 욕심이 났나 봐. 평생 가난하게 살다 보니 한 번쯤은 돈 맛을 보고 싶었어. 얼마나? 5천만 원. 평생 모은 전부였지. 진수는 놀랐다. 철수에게 5천만 원이면 정말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다 잃었어. 하루아침에. 철수야. 그래도 너보단 나아. 난 빚은 안 졌으니까. 두 사람은 묵묵히 술을 마셨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 동지 같은 기분이었다. 진수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 경찰이 그러는데 이 사기단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대. 그리고 그 조직이 우리 같은 특정 사람들을 노렸다는 거야. 특정 사람들? 응. 중년 남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철수가 진수를 바라봤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경찰도 수사 중이래.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그날 밤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철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특정 사람들을 노렸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 문득 동창회에서 철수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철수의 그 서늘한 눈빛도.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진수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있던 한 사람의 정체를. 늦가을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진수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새벽 2시에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 부장 덕분에 회사 계약직 자리는 구했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진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맞은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얼굴이 드러났다. 철수였다. 철수,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런데 철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기다렸어, 진수야. 기다렸다고? 그래. 오늘쯤 만날 것 같아서. 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진수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할 말이라도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철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진수는 망설이다가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철수는 허름한 건물 앞에서 멈출다. 간판도 없는 지하바 같은 곳이었다. 여기가. 들어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안으로 들어가자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구석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진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바로 회장이라 불리던 남자 김정호였다. 어서 와, 진수 씨. 김정호가 여유롭게 웃으며 손짓했다. 진수는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경찰에 잡힌 거 아니었나요? 보석으로 나왔지.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이잖아. 그런데 왜 저를? 앉아.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니까. 진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철수도 옆에 앉았다. 진수 씨, 궁금하지 않았어? 왜 하필 당신이었는지. 무슨 말씀을. 김정호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우리가 무작위로 사람을 고른 줄 알았어? 아니야. 다 계획이 있었지.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진수 씨 같은 사람이 딱이었어. 평범한 중년 남자, 현실에 불만이 많고 한탕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래서 날 노렸다는 건가요? 그것만이 아니야. 이때 철수가 입을 열었다. 진수야, 기억나? 10년 전 일. 10년 전 내가 너한테 사업 제안했던 거. 진수는 가물가물했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10년 전 철수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다며 동업을 제안했었다. 그때 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진수는 침묵했다. 너 그랬지.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업이냐? 평생 막노동이나 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복수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복수였어? 철수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복수?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처음부터 피닉스 코인도 다 거짓이었어? 김정호가 끼어들었다. 거짓은 아니야. 진짜로 돈을 벌게 해줬잖아. 다만 그게 우리가 조종한 것뿐이지.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간단해. 초기에 소액을 투자하게 하고 수익을 내게 해서 신뢰를 쌓아. 그 다음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모든 걸 빼앗는 거지. 철수가 설명을 이었다. 내가 돈에 미쳐서 날뛰는 모습이 정말 볼만했어. 특히 동창회에서 날 무시할 때 정말 통쾌했다. 통쾌했다고? 그래.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보는 기분이었거든.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내가 피해자인 척한 것도 연기였지. 5천만 원 잃었다고? 난 오히려 이 일로 5억을 벌었어. 충격의 연속이었다. 진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한 말 기억해.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난 돈을 벌었고 너는 잃었어. 이제 누가 대접받아야 할까? 김정호도 일어났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선택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증거는 없지.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설사 신고해도 소용없어. 넌 이미 신용불량자고 파산자야.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두 사람이 나가려 하자 진수가 외쳤다. 기다려. 철수가 돌아봤다. 왜? 더 들을 게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수는 무릎을 꿇었다. 10년 전도 동창회 때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철수는 잠시 진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철수야. 근데 하나 알려줄게. 나도 완전한 승자는 아니야. 무슨 말이야?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김정호, 이 인간도 날 이용한 거야. 내가 받기로 한 돈은 고작 1억이었어. 나머지는 다 이 인간이 먹었지. 김정호가 껄껄 웃었다. 사기꾼을 믿은 내가 바보지. 원래 사기는 욕심 많은 놈이 당하는 법이야.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도 결국 이용당한 것이었다. 그래도 상관없어. 적어도 너보단 나으니까. 철수가 비틀거리며 나갔다. 김정호도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다. 홀로 남은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또 다른 배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 새벽 4시 진수는 비틀거리며 발을 나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다. 걷다가 진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검은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수였다. 진수야, 어디야? 걱정돼서 전화했어. 민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진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 혼자 있지 말고 만나자. 지금 어디야? 정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수는 다리 난간에서 한 발 물러났다. 고시원에 가는 중이야.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그리고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까만 하늘이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 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철수의 진짜 정체,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짜 배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정민수와 약속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 손이 계속 떨렸다. 진수야, 오래 기다렸어? 정민수가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진수의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너 정말 괜찮아? 안색이.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진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철수와 김정호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처음부터 표적이었다는 사실까지. 정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철수가 그럴 줄은. 나도 믿기지 않아. 그런데 민수야, 더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철수도 결국 김정호한테 당했다고 했거든. 그럼 진짜 이득을 본 건 김정호뿐이야.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진수 씨? 저는 서울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검사입니다. 진수가 놀라서 정민수를 봤다. 검찰이요? 네. 피닉스 코인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검찰청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 피해자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증인이 되실 수 있어요. 특히 강철수 씨와 관련해서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불안해했다. 검찰에서 부른대. 철수 때문에. 가봐야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잖아.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사실에 들어갔다. 젊은 여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진수 씨 오셨군요. 저는 김서연 검사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철수 씨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인이 직접.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김 검사가 서류를 꺼냈다. 강철수 씨는 공범도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심은 위장 수사관입니다. 진수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 뭐라고요? 위장 수사관? 네. 6개월 전부터 김정호 조직에 잠입한 우리 정보원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철수 씨가 어제 최 씨께 한 말도 다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김정호가 최 씨를 통해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럼 철수가 날 미워한 것도 연기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최 씨를 미끼로 써야 했어요. 김정호가 최 씨를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요. 진수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 일은 제가 정말 철수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김 검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강철수 씨는 최 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최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김정호 앞에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럼 철수는 처음부터 내 편이었단 말인가요? 정확히는 정의의 편이었죠. 그리고 최 씨도 구하려고 했고요. 김 검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철수가 김정호와 대화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김정호가 말했다. 최진수 그 바보, 완전히 속았지? 네, 형님. 근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요? 자살이라도 하면. 그럼 어째? 어차피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러면 내가 막아. 하지만 절대 정체를 들키지 마. 영상이 끝나고 김 검사가 설명했다. 보셨죠? 철수 씨는 최 씨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부러 잔인하게 말한 것도 김정호가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수는 눈물이 났다.
철수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럼 철수는 지금 어디에?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만날 수 없어요. 왜 저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김정호를 완전히 잡으려면 최 씨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제가 뭘? 김정호가 최 씨를 다시 찾을 겁니다. 마지막 한탕을 위해서요. 김 검사가 서류를 건넸다. 이건 김정호의 진짜 계획입니다. 피닉스 코인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진수는 서류를 읽으며 경악했다. 김정호는 수천억 원대의 국제 사기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정도 규모라니. 네. 그래서 최 씨가 마지막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하겠습니다. 진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철수가 날 위해 그렇게 연기했는데 나도 뭔가 해야죠.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작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진수는 묘한 기분이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보호였고 적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구였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예상대로 김정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수 씨, 잘 지내시나? 뭐, 그럭저럭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요. 이번엔 진짜예요. 진수는 검사가 가르쳐준 대로 연기했다. 또 속이려고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국을 뜰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큰 건 하나 하고요. 동참하면 잃은 돈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내일 저녁 7시, 그때 그 바에서 만나요. 안 오셔도 되지만 후회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김 검사에게 연락했다. 걸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수는 숨겨진 녹음기를 품고 바로 향했다. 안에는 김정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여럿 있었다. 오셨군요. 소개합니다. 국제 투자 전문가들이에요. 김정호가 영어로 뭔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달라요. 동남아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검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김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김 검사가 앞으로 나섰다. 김정호 당신을 사기, 조직 범죄,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진수, 내 이 자식이. 김정호가 진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제압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팔았어. 진수는 담담하게 김정호를 바라봤다. 당신이 날 이용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김정호와 외국인들이 모두 연행되고 반은 조용해졌다. 김 검사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어요. 철수는 이제 만날 수 있나요? 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시간 후 진수는 검찰청 보호시설에서 철수를 만났다. 철수는 수척해진 얼굴로 미안한 듯 웃었다. 진수야, 미안해. 철수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진수는 철수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알았어. 너야말로 얼마나 힘들었니? 사실 제일 힘든 건 내가 날 정말 미워할까봐 무서웠던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다.
철수가 물었다. 그런데 진수야, 돈은 정말 다 잃은 거야? 응. 하나도 안 남았어.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깨달았어. 뭘?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친구 같은 거. 철수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근데 진수야, 사실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어? 철수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거, 보상금 신청서야. 수사 협조 보상금. 보상금? 응. 내가 김정호를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잖아. 보상금이 꽤 될 거야. 진수는 서류를 받아봤다. 금액란에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2억? 그래. 완전 회복은 못해도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진수는 울컥했다. 돈이 아니라 철수의 마음이 고마웠다. 그리고 하나 더. 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업 계획서야. 이번엔 진짜야. 같이 해보지 않을래? 사업? 응. 돈을 쫓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업.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 같은 거. 진수는 서류를 읽어봤다. 희망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의미 있지 않을까? 철수야. 월급은 많이 못 줘. 하지만 보람은 있을 거야. 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철수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하자. 이번엔 진짜로.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끝인 줄 알았던 곳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돈을 잃었지만 친구를 되찾았고 욕심을 버렸지만 희망을 얻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챕터 8 사이다 결말. 6개월 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 희망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진수 소장님, 9시 상담 오셨습니다. 젊은 직원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들었다. 소장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상담실로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년 여성이었다. 코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연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알아요. 진수는 차분하게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재기 프로그램까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다. 진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이었다. 오늘도 한 명 구했네. 철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벌써 이번 달만 50명째야. 보람 있지? 응. 확실히 전보다 행복해.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김정호 사기단 최종 판결. 주범 김정호 징역 15년 선고. 드디어 끝났네. 그러게. 이제 정말 끝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정민수였다. 야, 둘이 뭐해? 민수야. 웬일이야? 정민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축하금이야.
센터 오픈 6개월 기념. 이런 걸 왜? 그리고 하나 더. 정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우리 회사 CSR 프로그램이야. 희망 상담센터랑 파트너십 맺고 싶어. 진수와 철수가 놀라서 서류를 봤다. 연간 지원금이 5억 원이었다. 5억? 응. 이사회 승인도 받았어. 너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거든. 민수야, 이건 너무. 받아. 친구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고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다. 코인 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승소. 피해 금액 70% 보상 판결. 진수가 깜짝 놀랐다. 70% 보상? 응. 내 경우엔 한 50억 정도 돌아올 거야. 50억. 진수는 멍하니 기사를 바라봤다.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야, 어떻게 할 거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알아.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한 달 후 희망 상담센터는 대대적인 확장을 발표했다. 전국 10개 도시에 분원 설립, 무료 법률 지원단 구성, 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 기금 조성. 기자회견장에서 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코인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그리고 삶의 의미를.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보상금 50억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나요? 전액 희망 상담센터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전혀요.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사람을 구하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수는 철수, 정민수와 함께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동창회 때와 같은 일식집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재수 없게 굴었는지 잊어. 다 지나간 일이야. 철수가 술잔을 들었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위해. 정민수도 잔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위해. 진수가 덧붙였다. 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떴다. 긴급 속보입니다. 새로운 코인 미래코인 하루 만에 1000% 폭등. 진수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이제 그런 건 관심 없어. 정말? 응. 이제 알았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다. 저 별들도 다 제자리에서 빛나잖아. 굳이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고. 철학자 됐네. 철수가 웃었다. 그냥.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 세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다. 거리에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1년 후 희망 상담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 피해자 지원 기관이 되었다. 진수는 각종 강연과 방송에 출연하며 사기 예방 교육에 힘썼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진수 소장님께
저는 소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피해자입니다. 이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크지 않지만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비슷한 편지가 수백 통 들어 있었다. 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상담사입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려고? 청년이 쑥스럽게 웃었다. 저도 코인 사기 피해자였어요. 소장님한테 상담받고 다시 일어섰죠.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요. 진수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마음이에요. 함께 열심히 해봐요. 청년이 나가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 중에도 돈을 쫓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처럼 말이야. 진수는 예전 자신을 떠올렸다. 버스 안에서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던 돈에 목마른 그 남자.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철수였다. 진수야, 오늘 저녁에 동창회 있다는데 갈래? 동창회? 응. 이번엔 내가 주최하는 거 어때?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자. 어떻게? 각자 도시락 싸와서 한강공원에서 먹는 거야. 돈 자랑 없이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전화를 끊고 진수는 일어섰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상담 예약도 밀려 있고 강연 준비도 해야 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진짜 부자의 눈빛이었다. 최진수,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혼잣말을 하고 진수는 상담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철수와 마주쳤다. 어디가? 상담. 너는? 나도. 오늘도 바쁘네. 그래도 좋잖아. 맞아. 정말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각자의 상담실로 들어갔다. 희망 상담센터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가.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다. 겨울은 끝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진수의 인생에도, 그리고 그가 돕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도. 5년 후 진수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제목은 돈의 노예에서 삶의 주인으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인쇄는 전액 기부됐다. 어느 날 한 통의 국제 전화가 왔다. 최진수 선생님, 저는 미국 FBI입니다. 국제금융 사기 방지 컨퍼런스에 초청하고 싶은데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전화를 끊고 진수는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9월 2일. 오늘도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돈은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친구, 보람,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진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강물처럼 인생도 흘러간다. 때로는 거센 파도가 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진수는 이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다.